구 서울대 농대 캠퍼스. 3년 전 관악산으로 옮겨가 버렸지만 이곳엔 농대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대한제국 시절 수원 농림학교로 출발한 이래 이곳은 한국 농업의 요람이자 인재의 산실이었다. 그런데 98년 수원 농대의 역사 속에는 피 묻은 기억도 있다. (1975년 4월 11일) 농대 캠퍼스 잔디밭에서는 유신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위한 자유성토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축산학과 4학년 김상진의 연설이 이어졌다. 우리를 대단한 동지들은 차가운 세면 바닥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성으로 가져가고 있다. 헌법에 가정한 유신헌법의 모든 구절이여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하고야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수정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제를 성선하기 전에 내일을 체념하기 전에 치밀한 이성과 부정 시점으로 이 처참한 일상독재 야성을 향해 불태진의 계획을 진격하자. 우리 대한학교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분명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개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 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분명한 피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스러운 저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 보잘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압도함이 없노라.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하지 말고 완전한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가 명실상부하게. 취재진이 입수한 현장 육성은 정확히 여기까지였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상진이 품속에서 꺼내든 비수로 할복한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지며 한 마지막 부탁은 애국가를 불러달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숨이 끊어졌다. 75년 봄은 유신 반대 운동으로 달아올랐다. 김상진의 죽음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하지만 유신 정권은 이것을 오히려 영구 집권으로 가는 기회로 삼았다. 비상계엄, 위수령, 긴급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내놓는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맞섰던 사람들이 있었다. 대통령은 총력 안보의 결의를 다짐하는 전 국민의 이 음망에 따라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김상진 자결에 이어나온 긴급조치 구호의 표면적인 명분은 어디까지나 안보 위협이었다. 이번 인도지나 반도의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긴급조치 구호는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치 않겠다는 마지막 경고였다.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주요 타깃은 학생들의 학생들이었다. 불법적인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를 금하며 민족 중흥의 기틀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이 이번 긴급조치의 참뜻입니다. 긴급조치 9호는 4년 7개월 동안 온 국민의 손과 발을 묶고 귀와 입을 막아버렸다. 군사 쿠데타 이후 14년 동안 3번의 계엄, 2번의 위수령, 그리고 긴급조치 1, 4, 7호가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의 긴급조치는 필요 없었다. 긴급조치 9호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입니다. 더 이상 보태고 뺄 것도 없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 영구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도 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만능이었다. 위반자를 체포하는 데는 영장도 필요 없었다. 사법부의 관여가 봉쇄됐다. 정권이 휘두르는 긴급조치 9호를 견제할 세력은 없었다. 아니 근데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법을 논의한다는 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법은 강자의 이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권력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였으니까 그 법의 이 제정 과정에서부터 해석이 완전히 당국의 자의적인 것으로 집행됐죠. 언론마저 재구시를 할 수 없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을 보도한 것 자체가 긴급조치 9호 위반이며 이 경우 언론기관으로서의 생명을 다할 수도 있었다. 4년 7개월 동안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은 큰 것만 꼽아도 250여 건. 하지만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마저 잠재웠던 긴급조치 9호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학생들이었다. (1975년) 서울대 입학식. 서울대가 관악으로 옮긴 이후 거행된 첫 입학식이었다.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7호 학번 신입생은 모두 3,235명. 이들이 입학식에서 처음 들은 말은 관악 1세대로서의 자부심과 주위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었다. 누가 길을 묻거든 조국의 장래를 묻거든 저기 눈들어 관악의 푸른 하늘을 보게 하라. 입학생 중에는 사회계열 신입생 박원순도 있었다. 시골에서 상경해 명문 고교를 졸업한 박원순의 꿈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는 것이었다. 너무 행복했죠. 그러니까 그때 대학이라는 게 정말 꼭 무슨 뭘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그냥 꿈 그 자체고 희망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